추석 마지막 날 형님네가 또다시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두 손은 가볍고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들어와 식탁 앞에 먼저 앉았습니다. 저는 이미 지쳐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오늘만큼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또 반복되는 형님네의 태도. 형님은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길이 너무 막혀서. 얘들아, 얼른 앉아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젓가락을 들었고 시어머니는 웃으며 음식을 내오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결국 음식은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건데 형님네는 그저 소비만 하고 갔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형님은 이번에도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제 가야겠다. 차 막히기 전에 올라가야 하니까. 그 순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오늘도 그냥 가시려고요? 형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동안 쌓였던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네는 매번 늦게 오셔서 밥만 드시고 바로 가시잖아요. 그럼 음식 준비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새벽부터 다 했습니다. 형님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늘 용돈도 챙겨드리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섭섭합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남편은 머뭇거리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형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게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매번 준비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네.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한두 번이면 이해하죠. 하지만 10년 넘게 똑같은 모습이면 이제는 성의가 없는 거잖아요. 명절은 다 같이 도와서 만들어가는 건데 왜 저만 늘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어야 합니까? 그때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며느라, 네가 좀 생각이 짧았구나. 너희도 애들 크고 바쁘겠지만 내 동서가 이렇게 속상했을 줄은 몰랐다. 형님은 얼굴이 붉어졌고 옆에 있던 형님 아이들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형님네처럼 늦게 올 겁니다. 음식 준비 혼자 다 하는 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른 조카들처럼 공평하게 대우받길 바랍니다. 형님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둘 다 공평하게 챙기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형님네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명절마다 늦게 오던 습관을 고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아이들 용돈만큼은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일부러 저만 부엌에 세워두지 않으려고 형님네에게도 일을 나누어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속이 조금은 시원해졌습니다. 그래,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었어. 때로는 내 목소리를 내야 상대도 바뀌는구나. 명절의 진짜 의미는 함께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공평하지 않으면 가족이라는 이름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서 드디어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비로소 얄미웠던 형님네와의 관계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억울한 둘째 며느리가 아닙니다. 제 자리를 지키되 불공평한 일에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속마음을 터뜨린 뒤로 분위기가 확 바뀌는 듯 했습니다. 형님네는 명절에 늦게 오기는 했지만 적어도 아이들 용돈만큼은 챙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일부러 형님네에게 일을 조금씩 맡기셨고요. 그 순간만큼은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공평해지나 보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끝난 뒤 가족 단톡방에서 형님은 간간히 은근한 말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가 워낙 부지런해서 시댁 일은 다 잘 챙겨주잖아.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표면적으로는 칭찬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너무 나서지 마라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요구할 건 요구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비꼬는 말을 하지?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얘야, 지난번에 네가 속마음을 얘기해줘서 내가 고맙다. 사실 나도 늘 마음이 걸렸거든. 그런데 형님네가 그 뒤로 자꾸 삐딱하게 구는 것 같아. 내가 괜히 너한테 짐을 얹은 건 아닌지 모르겠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오히려 제 마음을 말하고 나니 홀가분해요. 하지만 사실은 형님네가 저를 은근히 밀어내려는 태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설날 형님네는 이전과 다르게 일찍 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님은 부엌에 들어와서 뭘 도와줄까? 하면서도 막상 손을 대면 음식간을 흐려놓거나 괜히 반찬을 엎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일부러 그러는 건가? 아니면 진짜 서툰 건가? 형님은 또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난 이런 건 영 소질이 없네. 동서가 워낙 잘하니 맡기는 게 낫지. 결국 다시 제가 거의 모든 걸 떠맡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녁에 저는 남편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형수님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 않아? 괜히 손대서 방해만 하고 결국 또 내가 다 하게 되잖아. 남편은 여전히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형수님이 원래 그런 분이잖아. 그냥 넘어가. 이번엔 용돈도 줬고 일찍 오기도 했잖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 말에 저는 더 답답했습니다. 나는 매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당신은 그저 넘어가자고만 하는 걸까? 결국 이번에도 명절이 끝난 뒤 형님네는 단톡방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집은 이번에 간단하게 하고 올라왔는데 둘째네는 참 정성스럽더라. 어머니도 둘째 덕분에 늘 풍성하게 드시고. 표면적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그 말은 또다시 저를 과하게 나서는 며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형님네와의 갈등은 단순히 명절 준비나 용돈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심과 질투가 얽혀 있구나. 명절마다 반복되는 갈등은 이제 다른 형태로 모습을 바꿔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내자 겉으로는 달라진 듯 했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불편한 기류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고 끝까지 내 자리를 지켜야겠다. 얄밉던 형님네의 진짜 속내와도 언젠가는 마주해야겠지. 그리고 그렇게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조용히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또다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난 명절마다 반복된 일들이 머릿속에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형님네는 늦게 와서 밥만 먹고 용돈도 안 챙기고 뒷정리는 고스란히 제 몫이었죠. 지난번에는 제가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고 그 덕분에 분위기가 바뀌는 듯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 불편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벌써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추석을 준비할 날들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얘야, 올해 추석은 네가 일찍 오지 않아도 된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매번 어머니는 저에게 제일 먼저 내려와서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도와드려야지요. 아니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안다. 이번엔 큰며느리가 먼저 와서 준비하게 했다. 너는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천천히 와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제 마음을 알아주셨구나. 추석 전날 저는 일부러 늦게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이라면 이미 전을 부치느라 땀범벅이 되어 있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형님이 부엌에서 전을 굽고 있었습니다. 형님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앞치마에는 기름 얼룩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쉽지 않네. 형님은 투덜거리며 뒤집개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지. 그동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지.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어머니께서는 가족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동서 혼자 고생하지 않게 하려 한다. 큰 며느라, 네가 앞으로 명절 준비를 맡아야 한다. 둘째는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했다. 형님은 순간 표정이 굳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네 어머니,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은 단호했고 누구도 이견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형님네가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형님은 투덜대고 은근히 비꼬는 말투도 가끔 보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명절 준비를 경험하면서 그동안 제가 감당했던 무게를 조금은 이해하게 된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억울하고 외로운 기분으로 명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형님이 투덜거릴 때에도 이제는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당신도 알겠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 형님조차 조금은 귀엽게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추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결국 서로의 고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구나. 어머니의 단호한 중재 덕분에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형님과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혼자 싸우는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편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명절은 더 이상 억울함만 남는 날이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순간은 있고 형님이 여전히 얄밉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조차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어머니의 지지와 이해 덕분에 저는 제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 형님도 결국 가족이니까. 아직은 얄밉지만 언젠가는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 그렇게 저는 이번 추석을 마무리하며 오랜만에 진짜 명절다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